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혼자 남겨진 채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떠났던 강원도 여행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무심코 마주친 69세 회장님과의 만남은 제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이 지나가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60살의 김은경입니다. 15년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홀로 지내며 조용한 일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가족과의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문자들이 가득했죠. 오늘 밤에 만나자. 당신이 그리워라는 메시지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제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저의 헌신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동네를 산책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나뿐인 아들 중산이는 결혼 후 점점 멀어져 명절에만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향수기의 전화였어요. 은경아, 나 향수기야. 뭐 하고 있어? 그녀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은 부러워졌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갑자기 강릉으로 바람 쐬러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향수기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 준비할 거 없어. 딱 하루만 다녀오는 거야. 향수기는 항상 저를 걱정하며 밖으로 이끌어내곤 했죠. 결국 다음 날 향수기가 데리러 왔고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서 오랜만에 웃으며 설렘 가득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향수기와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끄는 향수기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경아, 너무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친정 엄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가셨대. 나 지금 바로 서울로 가야 해. 그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남겨지게 되다니 실망감이 컸죠. 뭐라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막 도착했는데 향수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일 취소는 환불도 안 되잖아. 너 혼자라도 하루는 쉬고 가면 어떨까? 제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즐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혼자 이런 데서 뭘 어떻게 하라고? 향수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경아, 딱 하루야. 네가 항상 바쁜 생활을 하니까 걱정했어. 이번 기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빨리 가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향수기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고 저는 혼자 낯선 펜션방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릉 바다는 고요했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는데 하루쯤이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되어버린 외로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해는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에게 근처 맛집을 물어보고 차를 몰고 나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드라이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강릉의 해안도로는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장관이었지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달렸습니다. 향수기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구경하는구나 싶었죠.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풍경에 취해 있던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차의 범퍼를 살짝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겁에 질려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앞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벤치였는데 그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도 무척 단정했지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는데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제 차로 다가오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화난 기색이 없었어요. 그가 제 차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뒷목을 잡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을 팔아서 그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그랬을 거예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요. 그는 차의 범퍼를 가볍게 살펴보더니 다시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이니 보험 처리라도 해드릴게요. 그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가벼운 접촉 사고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강릉 펜션 예약한 곳이 있는데 입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두르는 중이었거든요. 단정한 외모에 매너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 없는 상황인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조심하면 되죠. 그럼 이만. 그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타면서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요. 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의 차가 출발하자 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와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래며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주차장에 들어서자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 차는 바로 조금 전 접촉사고를 냈던 그 차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설마 같은 펜션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옆방의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고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졌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한 만남이네요. 이걸 운명이라 해야 할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까 펜션 예약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였군요. 맞아요. 바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요. 잠시 흐르는 어색한 침묵,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김은경이에요. 혹시 저녁은 드셨나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만 사왔어요. 저는 바베큐 세트를 사왔는데 양이 많네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테라스가 있어서 바베큐 하기 좋거든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제안해 본 거니까요. 아니에요. 좋아요. 감사히 받을게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테라스에서 뵐까요? 제가 수출 준비할게요. 네, 그럴게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다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테라스로 나갔더니 영수 씨는 이미 그릴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함께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릴을 준비하면서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만 챙기는 와인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펜션 마당에 작은 조명들이 켜지자 분위기는 한층 로맨틱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고기가 숯불에서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경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40년 가까이 있었으니 긴 세월이었죠. 영수 씨는요? 저는 TS전자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핸드폰 전자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수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은경 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살짝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69이에요. 이제 나이 숨기기엔 너무 늙었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영수 씨는요? 저는 67이에요. 2살 차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웃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녁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레 가족사로 이어졌죠. 영수 씨는 10년 전 사랑하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암 진단 후 1년도 안 되어 그녀를 잃었고 그는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게 된 후 이혼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온 마음을 다했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 외로운 일이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빈 침대를 보며 견디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은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누군가와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롭더라고요. 라고 말했죠. 그때 실수로 바베큐 소스를 쏟아 영수 씨의 흰 셔츠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사과했지만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에요. 얼룩이 남을 거예요. 빨리 물로 씻어야 해요. 제가 말하며 그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라네 침묵이 흘러들었습니다. 셔츠를 벗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죠.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나이를 잊게 만드는 다부진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를 받아들고 손이 스치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죠.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제 피부를 타고 퍼져나가며 15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따스한 설렘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나이와 시간, 모든 현실을 잊은 채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스한 햇살 속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는 영수 씨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포근했죠.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자는 모습은 마치 소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경 씨.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어색함은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영수 씨는 오늘 서울로 올라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올라가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채짐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길,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끔은 손을 잡기도 하면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 후에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다음 날의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영수 씨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 씨, 오늘 많이 바쁘신가요? 그러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월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십몇 번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혹시 날 이용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며 과거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룻밤의 감정에 너무 쉽게 빠져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TS전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응답에 저 박영수 회장님 지인인데 급한 일이라 사무실로 연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죄송합니다. 업무상 약속된 일이 아니면 회장님께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통화는 끊어졌고 그 순간 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친구 향수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경아,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강릉은 잘 다녀왔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울해? 라는 물음에 저는 향수기에게 강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수 씨와의 짧았던 만남,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까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는 향수기의 말에
사실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이 나이에 하룻밤 사이에 그런 감정이 생기다니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그건 정말 멋진 일이잖아. 우리 나이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니 그 사람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아닐까? 라는 향수기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보다 생각하며 그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와 함께했던 짧았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그 추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혼자 다시 강릉의 펜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했던 추억과 미련을 정리하고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죠. 조용히 짐을 챙기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찾은 그 길은 한 달 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잊어야 할 시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강릉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영수 씨와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되새기고 싶은 마음에 한 달 전과 같은 방을 예약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테라스의 테이블,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들.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후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 처음 영수 씨와 접촉사고가 났던 해안도로가 보였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와의 만남, 함께했던 시간, 그의 따뜻한 품,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왜 연락이 끊겼을까?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고 펜션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은경씨, 은경씨.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분명 영수 씨였어요. 그가 제 앞에 멈춰섰을 때 숨이 가빴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경 씨, 너무 늦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 달간의 그리움과 떨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펜션에 전화해서 김은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오늘 체크인 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달려온 거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 달간 연락이 두절됐던 이유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에서 그의 핸드폰을 해킹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죠. 그는 절 찾기 위해 매주 이 펜션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연의 끈이 다시 우리를 이어준 것이었죠. 저도 영수 씨를 잊지 못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순간 15년 전 처음 느꼈던 설렘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모닥불을 피우며 따스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죠. 이제 다시는 은경 씨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간의 이별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눈을 뜨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영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다는 생각에 손을 맞잡고 아침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은경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차례로 일어났으니까요. 강릉에서 다시 만난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했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였으니까요. 처음 만남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영수 씨는 저를 강릉 펜션으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곳 테라스에서 영수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경 씨, 이건 당신을 향한 약속의 반지예요.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반지 안쪽에는 평생 함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난 사랑이라 더욱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가끔 여행도 다니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삶의 봄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봄의 싱그러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법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67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깊고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제 나이쯤 되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랑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희망을 전해주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